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 세포를 기증한 용사가 있습니다. 꺼져가던 생명을 살린 주인공, 육군 11사단 이재창 상병을 만나봅니다. 국군 수송사령부와 수서발 고속열차 운영회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장병들이 보다 저렴하게 수서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KTX에 비해 10% 저렴한 데다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지참하면 5%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음 주 2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이 다음 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22일 국무회의 상정이 국방부 방침이냐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결안에 서명할 일본 측 대표는 정해졌지만 아직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서명권자와 시기, 장소 등은 한일 양국이 최종 협의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문에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야당이 제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전군에서 선발된 우수 의무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올해로 12회째인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야전부대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 상황을 가정해 군의관과 의무요원들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장병들의 방탄 헬멧에 붙은 빨간 적십자 마크가 눈에 띕니다. 육해공군 4단급 의무전투부대 21개 팀이 참가한 응급처치 경연대회 현장입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응급처치. 실제로 1993년 미군 특수부대가 소말리아 민병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응급처치가 미흡해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부대별 예선을 거쳐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들은 세이브센터에서 각종 시뮬레이션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 대여섯 명으로 구성된 구조팀은 군의관 통제 아래 환자 상태를 분류하고 지혈과 부목 같은 유형별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포사격 훈련 중 불발탄 폭발로 손목이 절단된 상황. 위급함 속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팀워크를 발휘합니다. 평상시 반복 훈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 특히 올해는 환자 후송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둘, 셋. 고난이도의 팀워크로 환자를 얼마나 수평 상태로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참여하면서 부족했던 점도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내 자신이 몇 년 전보다 확실히 더 성장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포탄이나 총상 환자의 경우 전문 의료인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 대회는 장병들이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한 육군 용사가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 세포를 기증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희생정신을 발휘해 꺼져가던 한 생명을 살린 감동의 주인공, 11사단 이재창 상병을 김하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글서글한 눈매와 선한 표정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 용사. 지난 9월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10대 소년을 위해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기증한 육군 11사단 이재창 상병입니다.
이상병은 대학 신입생이었던 지난 2013년 교내에서 조혈모 세포 기증 캠페인을 접하고 기증 희망자로 자진 등록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하니까 뭐 연락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냥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는 딱히 큰 생각 없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했는데 군대 와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아 내가 그때 했었구나. 신분이 군인으로 바뀐 채 3년 만에 받게 된 기증 요청 전화. 군 생활 중이라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병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거니까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일단 어쨌든 네 생각대로 해보라고 해서 기증 절차를 밟기 위해 자신의 정기 휴가까지 사용해가며 8박 9일간 건강검진과 주사제 투입, 체열을 한 이상병은 몸은 불편했지만 보람으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제가 환자복 입은 모습 보고 하니까 이제 우시면서 아 진짜 괜찮은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냥 제가 힘든 것보다는 어머니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커서 그런 거 빼고는 그냥 다 살리는 일이니까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혈모 세포 기증 후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약 한 달여. 그러나 이상병은 불과 2주 뒤에 있었던 여단 전술 훈련에서 본연의 임무인 운전병으로 훈련까지 소화했습니다. 기증 희망 등록기관인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남다른 책임감과 희생의식을 발휘한 이상병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참 장하고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진 청년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5%고요. 또 형제 자매 간에는 25%고 남남끼리는 수십만 분의 1입니다. 한 생명을 살린다 그런 뜻으로 용기를 가지고 많이 좀 해주시면은. 이상병은 다음에도 조혈모 세포 기증 기회가 찾아온다면 같은 선택을 하겠다며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계속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로 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남은 군 생활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군 복무하겠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군 수송사령부가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SR과 군 후급과 일반 할인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장병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군 수송사령부가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운영사 주식회사 SR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는 수서와 동탄, 지제 등 3개의 전용역과 천안하산과 동대구, 부산, 목포 등 14개의 기존 KTX 정차역을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이 중 새로 들어선 수서역과 동탄역에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국군 이동장병 라운지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수서역에서 동탄까지는 15분, 부산까지는 2시간 30여 분이 걸리고 목포까지는 2시간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수서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장병들은 기존 KTX보다 15%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임요금은 KTX에 비해 10% 저렴한 데다 현역 장병과 군무원이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지참하면 5% 추가 할인을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강원도, 경기 북부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이 더욱 빠르고 쉽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군수송사령부는 이동 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RT는 이달 중으로 영업 시운전을 마치고 다음 달 초 개통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훈련소가 지난 16일 동아제약과 141병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육군훈련소와 업무 협약을 맺은 동아제약은 바카스와 모닝케어 강황, 서큐란 등의 일반 의약품과 의약 외품을 전문으로 하는 제약사입니다. 동아제약은 이번 협약에서 행군 훈련을 마친 훈련병 전원에게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바카스 15만 병을 무상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유원희 동아소시오홀딩스 자문역은 피로해소를 위한 음료로
훈련병의 전투력과 훈련 성과를 올리기 바란다며 국익 향상에 일익을 담당할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육군훈련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젊음과 열정을 나라에 바치는 훈련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강한 용사로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지난 16일 제5회 충성대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초급 간부들의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이날 세미나에는 성균관 대학교를 비롯한 대외기관과 야전부대의 리더십 관계관들이 참석해 앞으로 육군을 이끌어갈 간부로서 생도들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초급 지휘자의 행동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육군 21사단 수색대대 김용훈 중위는 리더의 자질로 부하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또 3사관학교 훈육대장 홍석조 소령은 생도 생활 중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한 독서 습관과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8일 연맹본부에서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사초청 자유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과 호국정신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박 처장은 독일의 비군사적 통일 사례를 예로 들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와 경제에 직결된다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는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힘의 원동력은 국가보훈과 호국정신에 있다며 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제재 강화에 적지 않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을 타개할 다양한 정책 옵션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미 의회가 제정한 대북 제재법은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폭넓은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란 제재법에도 적용된 세컨더리 보이콧이 대북 제재법에도 포함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에 관련된 제3국 기업 및 개인을 독자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오바마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자제해 왔지만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기업 제재에도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9월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랴오닝 흥샹 그룹에 대해 제재하고 그 결과를 중국 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흥샹 그룹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첫 번째 사례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확대 적용될지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테스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흥샹 그룹뿐만 아니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다른 중국 기업들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과 더불어 대북 금융 제재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미 하원에서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먼 미 하원 의원은 북한과 관련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거래를 국제금융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대이란 제재에도 포함되었던 사안으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가 원천 봉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2006년 미국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BDA 제재 때보다 더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대북 압박은 경제 제재에 국한되지 않고 인권, 외교 사안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은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태세입니다. 이미 지난 7월 미국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와 주요 기관에 대해 인권 탄압의 책임을 물어 사상 첫 번째 인권 제재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회부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각국 정부의 대북 외교, 경제 관계 단절 및
축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교 경제관계 단절 및 축소는 이란의 핵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당시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도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몽골은 자국에 등록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였고, 대만은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중단하였으며, 북한과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온 미얀마 또한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하였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군사적 대응 방안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 이후의 출구 전략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인 보관을 성사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전면적, 포괄적, 지속적으로 기존 대북 제재의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반도 정책 논쟁이 2017년 중에 미 조야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미 간 협력 내지는 역할 분담 방안을 협의할 긴밀한 전략 대화의 필요성도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정세는 더 큰 경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여 흔들림 없는 안보의식과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청명한 가을 하늘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운전할 때도 잘못하다간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마시게 되죠. 네, 차량이 많은 곳에서의 환기나 외기순환 모드는 오히려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높아지게 하니까요. 창문을 닫고 내기순환 모드로 설정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말은 수능 시험 후 나들이 차량에 김장철 교통량까지 더해져서 다소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40분, 부산까지는 일반 차로라면 5시간 40분, 버스 전용 차로라면 5시간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오산과 안성 분기점 부근 일대 가장 혼잡하겠고요.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분기점과 남이 분기점 부근 많이 밀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동군포와 마성터널 부근 지나실 때 가장 어렵겠습니다. 네, 일요일 귀경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대전에서 서울이 3시간 40분 정도 걸리겠고요. 부산에서는 일반 차로로 이동하신다면 6시간 40분, 버스 전용 차로라면 5시간 20분 예상됩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대전, 안성, 오산 일대 많이 밀리겠고,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과 화성휴게소 부근 가장 어렵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평창, 여주 일대 많이 밀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고속버스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안전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죠. 네, 출발 전 소화기와 비상망치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비상시 빠르게 대처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오늘은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열린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무 요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의적절한 응급처치 역시 중요한 전투 수행 능력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